안녕하세요. 알로하 개코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부탄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부탄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던 거는 2014년 말경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이 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고, 돈 때문에 왜 이렇게 제가 힘든지, 그럼 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화폐의 전쟁이라는 그 책을 빌려다가 4권 정도 되었어요. 그 책을 거침없이 읽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비트코인을 이제 더 접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2017년도 그때 저도 이제 그 시기에 같이 뛰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계속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어요. 자, 왜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부탄이란 나라는요. 지금의 신계 왕축이라는 4대 국왕이라니 총 이 국왕이 4명의 왕비와 결혼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 자매 관계로 있었는데요. 아사페마 추덴과 아사 투텐 추덴, 아사 소남 추덴, 아사 덴첸 추덴입니다. 그들은 왕과 함께 부탄의 사회적과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공익 활동에도 참여했지요. 자, 이러한 결혼은 부탄에서는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일부 다처제 관습의 일환으로 현재 부탄에서도 다혼제 문화가 성행하고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의 이제 그 아버지 국왕에서 4대 국왕에서 지금의 케사르 남길 왕측은 이제 부탄의 4대 국왕 지금의 신계 왕측 셋째 왕비 아사투텐 추덴의 아들이에요. 그는 1980년도 2월 21일 날 태어났죠. 그의 출생이 현대의 정치의 중요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는 부탄의 민주화와 개혁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자, 그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볼게요. 형 국왕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측은 9살 때 해외로 유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인도에 있는 세인트 조셉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히튼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마저 더 했었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매그탈렌 칼리지에서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학업을 마쳤어요. 이러한 국제적 교육 바탕으로 그는 부탄의 현대화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겠죠. 자, 부탄의 현 국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측의 아버지 지금의 신계 왕축은 1955년생이에요. 부탄의 4대 국왕으로 1972년부터 2006년까지 통치했어요. 그의 통치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국민 총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GNH라고 하거든요. 개념을 도입했고요. GNH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문화보존, 사회적 복지 등을 강조하는 부탄의 독특한 개발을 하는데 철학이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부탄의 지속적인 발전의 모델로 잡을 수 있었죠. 그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통 문화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았고요. 경제 개발과 환경 보존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는 부탄의 민주화를 추진하여 2008년에 헌법을 제정하였고요.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부탄의 지금의 왕, 지금의 카사르 남기엘 왕측은 지금 5대 국왕이에요. 그는 2006년도에 제위 중이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의를 하고 있고요. 2008년에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치렀고요. 부탄은 그의 지도 아래 민주화를 이루며 그의 국민은 행복을 중시하는 국민 총행복 철학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왕은 청년들에게 기술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대수응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으며 지속적 가능한 경제 및 환경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죠. 또한 관광 정책 개혁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가능성 개발과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 보전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부탄이 왜 비트코인을 이렇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드러난 계기가 있었어요. 2023년 4월에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계 블랙파이와 셀시리우스라는 것에서 법정 문서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이 문서들은 부탄 국영 투자기관 드럭 홀딩스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서 DHI예요. 약자로 여기서 대규모 암호화폐 투자 내역을 공개하게 되었던 거예요. 부탄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와 채굴 계획을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게 되었던 거죠. 원래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부탄이 야금야금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모음으로써 세계 한 3위, 4위, 지금 현재 4위니까 이 3위 계속 올라갔었겠죠.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지금의 카사르 남기엘 왕측 국왕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된 과정은 부탄 정부와 국영 아까 투자기관이 있었죠. DHI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부탄은 2019년경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00불? 5,000불일 때 첫 투자를 진행했다고 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되게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경제 다각화를 위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해야 됐던 게 그 나라의 정부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국영기관이 DHI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서 청정 수력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확보했어요. 이 과정에서 DHI는 국제적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최신 기술과 정보도 도입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부탄 정부의 경제 전략과 연계되어서 국왕도 비트코인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게 되었던 거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부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청정 수력으로 이용한다고 이제 하는데 이 수력에 대해서 좀 더 또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고요. 왜 이렇게 수력이 풍부한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이야기하자면요. 부탄은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고요. 강수량이 많아요. 수많은 강과 하천이 흐르고 있죠. 특히 여름철에는 몬순 기간 동안은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요. 이로 인해 강의 유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이러한 지리적 특징 덕분에 부탄은 수력 발전이 이상적인 환경을 이제 잘 맞아 떨어져 있는 거죠. 부탄의 주요 강으로는 아모추, 포추, 모추 등이 있는데 이 강들은 대부분 인도 방향으로 흐르고 있대요. 부탄은 이 강들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고요. 생산된 전력의 상당 부분은 인도로 수출하여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수력 자원의 풍부함과 이를 활용해서 경제적 입장과 부탄이 청정 지역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인도로 수출하는 양이 그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더 살펴볼까요? 부탄은 이 풍부한 강과 산악 지형의 기반으로 수력 발전을 만드는데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도와 협력하여 많은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개발되었고요. 그중 상당 부분이 인도로 수출되고 있어요. 현재 부탄은 연간 63% 전력을 인도로 모두 수출하고 있고요. 수출 규모는 약 2,500메가와트라고 하네요. 이는 부탄 경제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라고 보고요. 수력 발전이 GDP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부탄의 전력 수출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부탄은 2040년까지 총 3,000 메가와트를 발전 용량으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요. 추가적인 프로젝트와 인프라 투자도 더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부탄의 기후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산악 국가로 다양한 기후대를 존재하고 있대요. 북쪽 고산지대는 만년설과 빙하가 자리 잡고 있어 추운 기후를 띠면 남쪽 기후를 띠고 있고요. 남쪽 저지대는 아열대 기후로도 덥고 습한 환경이래요. 이 나라는 몬순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여름철에는 강우량이 많고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지속된대요. 부탄의 이 기후는 기후 변동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고요. 특히 빙하 호수 범람은 홍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기후 속에서 부탄의 농업과 수력 발전은 그 생태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탄의 인구는요, 2024년 기준 약 79만 3천 명으로 추정되고요. 최근 연간 연평균 성장률로 0.69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수도인 팀부 인구는 약 9만 명에 달하고요. 부탄의 총 인구 밀도는 1제곱미터당 약 20명 정도이고요.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부탄의 국영 투자 기관 덕 홀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덕 홀딩 앤드 인베스트 DHI는 부탄의 국영 투자 기관으로 부탄 경제의 다양한 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DHI는 부탄의 GDP의 25%를 차지하며 에너지, 통신, 은행, 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이 되고 있대요. 최근에는 비터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 없는 디지털 자산 채굴 센터를 설립하는 등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이 프로젝트는 부탄의 청정 수력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제의 다각화와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DHI의 전략은 에너지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부탄 경제를 과학과 기술과 혁신으로 지금 전환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좀 더 궁금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부탄이 언제부터 수력 그 에너지를 인도에 수출했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제 더 알아봤거든요. 부탄은 1974년 인도와의 협약을 통해서 첫 대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 축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였고요. 남은 전력을 인도에 수출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 부탄은 다양한 수력 발전소를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전력을 인도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출된 전력은 현재 부탄 경제의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로 국가 총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좀 더 궁금해서 좀 더 알아봤거든요. 수력 발전소는 누구의 소유인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알아봤어요. 부탄의 주요 수력 발전소는 주로 정부 거래요. 그래서 더크 그린 파워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DGPC가 운영하고 있고요. DGPC는 부탄 국영기관인 아까 DHI의 자회사라고 하네요. 모든 주요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이 중 일부 프로젝트는 부탄과 인도가 협력해서 건설되었고요. 초기 개발 비용과 기술은 인도가 먼저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축하, 탈라, 푸나, 쭝추 발전소는 부탄과 인도가 정부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협력하여 운영한다고 하네요. 부탄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그 이외에 부탄 내에서 모든 그 발전 주요 지분은 부탄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네요. 이 세 개는 아마 그 전력량이 엄청 풍부한가 봐요. 그러니까 인도가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나 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비트코인 이제 국가별, 전 세계 국가별로 이제 누가 순위별로 한번 이제 이렇게 알아보자고요. 2024년 기준이거든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미국이에요. 약 27만 6,559비트로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주로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보유하게 되었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ETF라 그래서 승인됐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죠. 두 번째는 중국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불가리아네요. 저도 이게 새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뇌 속에 있는 거를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항상 이제 중국이 위라고 생각했는데 불가리아여서 조금 의아해하네요. 불가리아가 21만 3,519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대요.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법적 조치나 또 여기는 이제 금융 전략으로 인해서 상당한 양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19만 4천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불법 활동에 대해서 단속해서 압수한 것들이 많다고 하네요. 중국은 또 이런 단속에 걸리면 이제 뼈도 박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4개가 이제 4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영국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바뀐 거죠. 사이트에 좀 더 찾아보니까 부탄이 현재 4위로 잠깐만요. 부탄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비트코인 보유 국가로 이제 평가되고 있대요. 이제 부탄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불가리아, 중국 다음 수준으로 이제 순위에 오른 거죠. 부탄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채굴을 통해서 이제 다른 데는 그렇게 채굴을 통한 게 아니라 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로 좀 뺏어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풍부한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직접 채굴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해서 확보하고요. 이게 이제 독특한 사례로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영국이 61만 개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자금 세탁 방지와 금융 범죄 단속에서 이제 통해서 얻은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독일인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4만 6천 개 정도 이제 압수해서 갖고 있었는데 최근 모든
모두 이제 매도를 해서 보유량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왜 이제 독일이 매도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지 않고 막 주춤하고 뭐 좀 떨어지고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몇 달 전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또 부자 국가 중에 하나로 또 낄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접해 있는데요. 여기는 약 5,8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앞으로 또 부유한 국가로 또 올라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네요. 아까 전에 부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개를 보유하고 있냐 이 얘기는 거의 조금 없었잖아요. 비트코인 이제 그 부탄의 비트코인 보유량 면에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주목할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현재 부탄 정부가 갖고 있는 거는 13,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10억 달러 정도 되는 가치 평가를 하고 있대요. 이제 비트코인은 주로 부탄의 국영기관인 아까 그 DHI를 통해서 채굴된 것을 이제 거기서 채굴해서 한다고 했었죠. 부탄은 이 풍부한 수력 자원을 통해서 이제 2021년부터 친환경 우리가 맨날 이제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로 약 9억 달러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어요. 여전히 채굴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고 있고요. 이건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부탄은 세계에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엘살바도르와 함께 국가적 암호화폐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똑똑한 대통령을 두어서 이 나라 국민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궁금해서 우리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한국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죠.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을 보유 계획도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한국의 금융위원회 FSC는 최근에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대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우선하겠다고 그랬다고 하네요. 또한 암호화폐가 주식시장을 대체할 만큼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및 금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제 집중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한국 암호화폐는 주요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과 및 이제 기업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소유에 대해서 규제와 세금 집행을 이제 강화하는 단계에 있는데 어젠가 2년 더 세금에 대해서 유예하기로 이제 국회 통과했다고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 정부도 세계에 발맞춰서 좀 빨리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제가 좀 더 이제 이 부탄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 이제 알아봤거든요. 부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트코인 보유할지는 이제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고요. 최근에 부탄에 이제 DHI와 비트비더와 협력하여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점으로 고려하면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부탄의 풍부한 수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력을 이용해서 채굴 비용을 낮출 수 있고요. 비트코인과 경제 다각화, 외화 수입업을 창출해 주는데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탄 정부는 비트코인 보유량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공개하지 않지만요. 현재 채굴 속도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감안할 때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뤄보면서 이 부탄이란 나라가 생각지도 못한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세계가 이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신기술에 대해서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만큼 지도자가 빨리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미래라든지 이렇게 기술이 온다든지 이럴 때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노력하고 있으면은 그게 왔을 때 이게 내 거다 아니면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공부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이제 행운과 맞닥뜨려져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좋긴 한데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 부동산보다는 하나라도 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본인 능력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장기간 10년 동안 팔지 않는다는 목표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빗을 제일 1순위로 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업비트, 빗썸 그렇게만 사용해요. 그 이외에는 다 이제 정부가 아직 이렇게 공인돼 있는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세 가지만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 거는 코인베이스 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요, 부동산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조금 내 자산을 이렇게 하나 좀 챙겨 놓으시면 어떨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로 조금씩 해보는 건 어떨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다음번에 또 봬요.